이 꽃도 사실은 버려진 것 중에서도 더 버려진 것 같은, 이건 프로펠러 꽃이라고 해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들면 참 재밌겠다 그랬는데 그건 실패했어요. 왜냐하면 버려진 그 자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으로 뭘 만든다는 것은 불필요했고, 돌아가면 더 재밌었겠지만 상당히 형태적으로 재밌죠. 예. 이 링하고 그런 그 부품들이 전부 그 자동차 부품인데요. 그냥 공작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새 모양으로, 일부러 날개 모양으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교하고, 인공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채색한 것이 아니고 그 버려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살린 겁니다. 이번 전시의 그 공작새 시리즈는 3개를 전시를 했습니다. 하나는 쌍날개가 있고, 하나는 굉장히 큰 날개의 공작새가 있고, 이 공작새는 그 자태가 굉장히 그 자존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화려함을 나타내기도 하죠. 근데 제가 공작새를 만들 때 우연하게 우리 집 동네에 수십 마리의 공작새가 날아왔습니다. 그 재미난 경험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공작새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가기도 합니다. 이 제목을 보시면 이제 듀엣꽃, 그리고 꽃 3송이와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 한 송이보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. 그 꽃으로 용접을 하고 작품으로 만들어내서 그렇지, 이게 그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수많은 그 고철덩어리에 이것도 인위적으로 제가 휜 게 아니에요. 희한하게 꼬여져 있어서 막 뒤틀리고 했던 그 쓰레기를 이제 주워서 그 기름을 다 닦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. 이거는 이렇게 어떤 큰 물체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, 제가 아무리 봐도 무명초의 이파리 같이 저는 보였습니다. 거의 다 자동차 부품인데 이번에 그 해바라기 꽃과 이 듀엣꽃의 꽃은 비행기 부품입니다. 비행기도 사실 자동차와 같이 교통에 편리함을 주지만 또 엄청난 공해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죠. 이 3송이 꽃은 신기하게 여러 같이 주셔가지고 재밌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열매 같다, 이건 꽃같이 않고 열매 같다, 그런 생각에서 이제 꽃 3송이의 열매라는 것이 이제 태어났고요. 마치 그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화음을 넣어서 노래하는 것 같은 생각을 줘서요, 듀엣꽃 3송이 꽃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다른 건 다 자동차 부품인데 제가 아까 비행기 부품이라고 했던 이 꽃이 정말 흡사 해바라기입니다. 요건 이제 쇠가 아니고 굴인데요. 특히 이 각도가 기가 막혔어요. 요 무게 중심을 이렇게 해서 받침대를 하니까 아주 재밌는 형상이 나왔고요. 요런 그 부속품들, 자동차 부속품들, 요런 나사들이 다 들어가는데 초라한 잎사귀지만 큰 꽃하고 좀 조화를 이룬다,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좀 나사로 표현을 해봤는데요. 이 꽃도 크고 이파리도 크고 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꽃은 크고 나뭇잎은 좀 초라하고 나사로 재밌게. 굉장히 키가 커요. 이건 키 큰 꽃이라고 했는데, 특히 이 작품에서는 제가 자동차 실제로 모형들을,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 모형들을 실제로 갖다 놨습니다. 이렇게 굴삭기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산을 다 없애버립니다. 그 산 하나라는 것은 한 개가 아니고 산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태계가, 어마어마한 생명들이, 엄청난 생명의 덩어리들이 그 산 속에 있는데, 요만한 그 굴삭기 자동차 하나가 들어가서 3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서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죠. 수백 년대, 수천 년에 흘렀던 그 세월의 그 자연을 없애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자동차들을
그 장난감이지만 좀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재미난 작품입니다. 구겨진 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얘보다 더 구겨진 걸 제가 쓰레기장에서 고척동을 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. 요 정교하게 부러진 것들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펴져요. 이게 아주 센수했다고 합니다. 얼마만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. 이 덩어리 하나가 상당히 저에게 슬픔을 주고 이야기를 많이 주는데요. 이 잎사귀는 참 특별한 잎사귀고 또 사실은 예쁜 꽃은 아니에요. 좀 어떻게 보면 흉측스러운 조금 무서운 이런 꽃일 수도 있는데 이 잎사귀가 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 푸름이 같이 용접이 되어서 잎사귀 큰 꽃이 태어났습니다. 언젠가 제가 전시를 할 때 이 꽃 앞에서 우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. 그 이후로는 사실 더 좀 슬프게 다가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.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뭐 거북이는 느리고 토끼는 빠른데 그 속도에 관한 이야기죠. 그런데 느림보로 이야기를 하면요, 거북이는 빠른 겁니다. 이 달팽이보다 느린 게 없습니다. 이 달팽이의 속도는 정말 사람이 보고 숨이 찰 정도로 느립니다. 이만한 여백을 주고 그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이 달팽이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쉽지 않을 겁니다.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. 이 나무는 그 바다에서 떠내려온 그 나무들,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소금물에 또 바람에 작용을 일으켜서 그 자연의 힘에 의해서 부드러워진 나무들인데요. 이 달팽이의 앞부분이 더듬이는 이건 한 60년 넘은 60년 더 됐을 거예요. 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아 있었던 벤치 같은 겁니다. 이 달팽이는 쇠꽃전에서 말하는 그 문명의 속도에 관한 상징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.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공간 속에서 인간은 너무 빨라서 이렇게 피어나지도 못하는 자연 생명을 만들어냈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. 다른 작품과 달리 거울이 앞에 있습니다. 외로운 꽃 두 송이와 큰 애벌레, 긴 달팽이죠. 그리고 집게벌레, 이런 벌레들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시 속에서, 문학 속에서 거울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어떤 그 성찰에 관한, 반성에 관한, 돌아봄에 관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. 거울을 바라볼 것은 사실 인간이죠. 이 문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명을 바라볼까?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실 거울을 앞에 두고요. 이 친구들을 이렇게 앞에 배치해 놨습니다. 요거 참 제가 좋아하는 쇠꽃을 만든 첫 작품입니다. 제 노래 중에 이제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이 제목을 들의 꽃이라고 그래서 제가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 했고요. 그 몽키 스패너를 거꾸로 해놓은 것입니다. 근데 이게 마치 뿌리 같죠. 뿌리 같고 여기 열매 같고 이 몽키 스패너를 발견하고 야, 이렇게 큰 것도 있구나. 여기 보면 55라고 사이즈 55라고 써 있습니다. 이걸 파는 데를 가보니까 정말 그 크기가 다양하고 많더라고요. 아주 많은 그 세월이 묻어있는 부품이기도 합니다. 이 버려진 겁니다. 다 쓰고. 그러니까 이게 낡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고 세월에 때가 묻어있는데 이 자체가, 이 스패너 자체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작품은 제가 그 몽키 스패너로 만든 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
꽃인데 저 외로운 한 송이 꽃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송이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걸 꽃밭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 정말 다양한 그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요. 특별히 이 작품은요, 좀 움직이는 게 많아요. 사실 이것도 약간 돌아가는 게 비밀이긴 한데 좀 움직이는 꽃이기도 하고 좀 풍성한 꽃이기도 하고요. 처음에는 이 키 큰 꽃이 없었는데 조금 더 키워볼까? 하나 더 이건 몇 년이 흐르고 다시 새로 지고는 꽃이기도 합니다. 열네 살 소녀입니다. 뭐가 느껴지시나요? 좀 특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. 그 부품 중에서 폭탄처럼 생긴 어떤 형태를 발견했어요. 그래서 사람 얼굴, 특히 이제 제가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을 다 발견했는데 이것은 여자의 모습 같았어요. 이 전쟁 속에서 어린이들과 그 소녀들 또 여성들이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?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의 쓰린 역사 중에서 이 14살 소녀, 강제로 끌려갔던 일본군 위안부죠. 그 성노예, 어떤 표현을 사실 써도 섬뜩하고 너무 아픈 이름이기도 합니다. 그 관한 이야기를 이 폭탄처럼 생긴 몸, 그리고 이 가냘픈 소녀의 표정, 전쟁 속의 이야기를 쇠붙이로 표현했고요. 여기는 이제 헌화하듯이 쇠꽃을 그분들 앞에 놓아두는 거죠. 굉장히 아픈 작품이기도 합니다. 14살 소녀.